날 점심 식사 후에 또는 오후 2시에서 한 4시 정도가 되면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업무에 집중력이 뚝 떨어지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나른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나서 한 10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일주일 리듬상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2시에서 4시 사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졸음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과 수면의학에 기반한 과학적인 낮잠 전략 파워냅에 대해서 우리의 낮잠을 쫓아내고 집중력과 기억력과 업무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릴 때 졸음을 참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실제로 뇌는 이런 커피보다는 짧은 낮잠, 짧은 수면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낮에 짧게 자는 파워냅에 4가지 의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기억한 정보는 뇌의 해마에 차곡차곡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게 되면 해마에 쌓였던 기억력이 그리고 기억 정보가 대뇌 피질로 기억 전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잠을 안 자게 되면 대뇌로 기억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몇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밤잠을 잘 때 이러한 기억 전이가 잘 일어나게 되지만 낮에 짧은 낮잠 그리고 효율적인 숙면을 취하게 되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잘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더라도 기억력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과 작업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나사 연구에 따르면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26분 동안 낮잠을 자게 하였더니 작업 수행 능력이 34%나 향상되고 각성도는 50%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나 어떤 집중력을 하기 위해서는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일을 많이 하고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낮잠을 20-30분 정도 자게 되면 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돼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집중력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증가되게 됩니다. 우리의 뇌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 곳곳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해서 즉 협업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연결된 신경세포가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협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인 포그, 우리가 머리가 띵하고 멍하고 어떤 더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잠을 자게 되면 연결됐던 신경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서로 끊어지게 됩니다. 디폴트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무의식적으로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빈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가 복잡하고 졸음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잠깐이라도 낮잠을 주무십시오. 그렇게 되면 뇌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를 거고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이 조절됩니다. 파워냅, 낮잠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심장의 박동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수치를 낮추어서 감정적인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낮잠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의 연결 밀도가 완화되어서 뇌가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고 감정도 회복되는 겁니다. 즉 짧은 낮잠이라도 낮잠은 뇌에 리셋 버튼을 눌러준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낮잠은 어떻게 자야 할까요? 첫 번째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만 자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이 각성 상태를 굉장히 회복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뇌는 깊은 잠, 즉 서파의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에 깨기도 어렵고 깨어난다 하더라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몇 시간 동안 띵하고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수면 관성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수면 관성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상태가 1시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낮잠을 안 잔 것보다 더 심각한 멍한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게 된다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20-30분 자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 시간
시간대의 졸음은 생체 리듬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이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자게 되면 밤잠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낮잠을 잘 때는 빛을 차단하고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대를 착용하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어폰이나 소음을 차단하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목과 허리를 받쳐주는 등받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20분 이후에 알람 울려서 20분 안에는 깨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피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의 효과는 30분 이후에나 뇌에 작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30분 정도의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극대화하게 나타나게 합니다. 즉 낮잠의 효과에 의한 각성 효과와 카페인을 복용 후에 30분에 나타나는 각성 효과가 겹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낮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는 바로 깨어나십시오. 만약에 5분 더 자게 되면 깨어나기 어려운 수면 관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나서 기지개와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목과 어깨, 허리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빠른 각성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은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겁니다. 밝은 햇빛 그리고 밝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게 되면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망막에 멜라놉신을 자극해서 생체시계를 리셋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탈수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높여서 생체 리듬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될 낮잠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30분 이상의 낮잠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고 잠을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뒤로 밀어서 점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냅이 단순한 게으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전략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짧지만 뇌를 재정비하고 집중력을 되찾고 감정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거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은 어디까지나 밤잠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주된 수면은 야간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낮잠을 안 자는 것이 최선의 방법, 가장 상수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